안녕하세요. PR12 시즌2 159번째 발표를 맡게 된 주성훈입니다. 저는 삼성 SDS AI 선행연구랩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ynergistic Image and Feature Adaptation, 줄여서 SAIFA라고 약자로 쓰던데요. Toward Cross-Modality Domain Adaptation for Medical Image Segmentation입니다. 트리플 AI 2019년 학회에 억셉된 논문이고요.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오버뷰를 드리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이제 메디컬 이미지에 적용을 시킨 예인데요. MRI로 촬영한 심장 영상을 도메인 시프트를 해서 CT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MRI 데이터에서만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 CT에서 마찬가지로 그 심장의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를 만든 그런 논문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없으면 이렇게 잘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하게 잘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리서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시프트를 했을 때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 안 좋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엠니스트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엠니스트 이미지에서는 이제 0, 1, 2, 3, 4, 5, 6, 7, 8, 9의 숫자가 정상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제 이미지의 형태가 좀 다른 SVHN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엠리스트에서 학습된 모델을 SVHN에 적용을 했을 때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 도메인에서의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또 다른 이제 타겟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타겟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것을 도메인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메인 시프트를 했을 때 이제 퍼포먼스 디그라데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소스와 타겟이 각각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요. 엠리스트의 0과 1을 엠리스트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냈을 때 0과 1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클래시파이어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요. 타겟 도메인 그러니까 SVH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엠리스트에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0과 1의 디스트리뷰션과 여기 0과 1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다른 도메인, 그러니까 엠리스트와 SVHN이라는 다른 도메인을 조금 그 구분이 안 되게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구분이 잘 안 되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을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때 이미지 어댑테이션, 그 다음에 피처 어댑테이션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리서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또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논문은 이제 사이클 간입니다. 사이클 간은 이렇게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이 소스에서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이미지를 변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를 또다시 소스로 변환을 시키면서 그 변환을 시키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변환을 시킨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X에서 Y로 생성을 한 다음에 Y가 정말 진짜 Y인지 아니면 X에서 온 Y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키고요. 또 반대로 Y를 X로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을 때 이게 정말 원래 X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아니면 Y에서
변환된 데이터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잘 F가 잘 성능을 발휘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처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Adversarial Discriminative Domain Adaptation 논문을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 논문을 이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레인으로 이제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스 이미지가 숫자가 어떤 것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이미지, 여기서는 엠리스트인데요. 타겟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메인 레이블을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데, 이제 이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타겟에서 온 이미지인지 소스에서 온 이미지인지 그 피처가 어느 도메인에서 온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하지 못하게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소스인지 타겟인지는 구분이 잘 안 되면서 각각의 숫자에 대한 의미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테스팅을 했을 때 타겟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도 그 클래스가 정상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레벨에서 그 도메인을 어댑테이션 시킨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그 스트래터지를 융합을 해서 시도를 한 예가 있는데요. 이게 SciCADA라고 사이클겐의 저자들 그 그룹에서 똑같이 나온 논문인데요.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 간에서 사용된 이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학습을 먼저 하고요. 먼저 한다, 그걸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ADDA에서 사용된 이제 피처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미지를 이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피처를 이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다른 소스에서 나온 이미지이지만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게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그 성능 저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학습시킨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네트워크가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이랑 가장 비슷한 네트워크인데요. 이 저자들은 이 SciCADA는 이미지와 피처 어댑테이션을 모두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시퀀셜리 커넥티드 돼야 이제 좀 더 그 인터랙션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자기들이 더 나은 네트워크를 소개한다는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특히 메디컬 이미지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메디컬 이미지에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같은 올간을 촬영한 바이오 메디컬 이미지에서 CT로 촬영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심장 이미지입니다. MRI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올간을 찍었더라도 그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CT에 대한 레이블이 존재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심장이고 뭐 여기가 심실이고 여기가 동맥이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되어 있는데 MRI에 대해서 또 레이블을 다시 수행하려면 그 도메인 전문가가 한 번 더 이제 이걸 이미지들을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컬 이미지 에어리어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MRI와 그 MRI에 대한 레이블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CT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미지 데이터를 바이오메디컬 이미지에서 MRI와 MRI에 대한 레이블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도메인 시프트를 해서 CT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성공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대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략하게 이 논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 피겨 1인데요. 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세그멘테이션이 잘 안 됐고요. 사이클간을 이용해서 이미지 어댑테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도메인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는 성능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피처만 ADDA처럼 피처만 어댑테이션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와 피처를 동시에 이용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논문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델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델에서 이미지 어댑테이션을 수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 투 픽셀, 그러니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각각의 픽셀과 픽셀로 이제 이미지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겐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겐 로스를 사용하고요. 소스 데이터인 MRI에서 CT처럼 보이는 이미지로 제너레이팅하는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이 제너레이터는 제너레이터에 의해 생성된 MR 스타일라이즈드 as CT, 이 이미지가 정말 CT인지 정말 리얼 CT에서 온 이미지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인해서 이 두 개는 쌍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이용해서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소스 이미지를 굉장히 잘 타겟 이미지처럼 변화를 시켜주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클 간에서 사용했던 그런 로스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먼저 MRI에서 CT처럼 변환이 된 네트워크를 인코더를 이용해서 피처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 차원을 축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코더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MRI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사이클 간에서는 그냥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제너레이터, 소스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따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소스 제너레이터는 생성된 MRI 이미지를 판별하는, 이게 정말 소스에서 온, 그러니까 리얼 MRI 이미지에서 온 게 맞는지, 아니면은 CT에서 피처가 된 다음에 다시 MRI가 되는지, 이거를 구분시키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잘 학습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GT, DT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GS와 DS가 쌍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사이클 겐과 마찬가지로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원래 소스에서 온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된 MR 이미지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 사이클릭 로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 겐에서 사용했던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네트워크는 그 이미지 어댑테이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피처 스페이스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태운 다음에 거기서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가지고 그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가 실제 MRI를 레이블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한 로스를 또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원래 소스에서 나온 그 레이블과 그 다음에 소스에서 타겟으로 트랜스폼 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통과시킨 그 레이블 그 레이블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계산하게 되면 메디컬 이미지에서는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시면요. 심장 부분보다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뭐 전체를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예측을 한 경우에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어느 정도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메디컬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는데요. 그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그 다이스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그 맞춘 영역이 얼마나 실제 MRI의 레이블과 겹치는지, 그 영역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로스를 또 다이스 스코어를 따로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더하게 되는데요. 이제 알파는 이제 이걸 얼마나 이 개수를 얼마나 해줄 거냐, 이 다이스 코에피션트가 학습에 얼마나 참여하게 해줄 거냐를 이제 개수로 달아가지고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피처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피처 어댑테이션은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쭉 따라가시면 피처 어댑테이션을 하는 그런 로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피처 어댑테이션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타겟에서 인코더와 클래시파이어를,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거친 다음에 이제 예측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와 이제 MRI에서 프레딕션 된 결과, 이것을 이제 뭐가 MRI에서 나온 예측 결과인지를 구분하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로스를 또 이제 정의를 해서 이 로스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시킵니다. 이러면 이 로스는 이제 인코더와 클래시파이어를 같이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처 그 타겟과 그 소스의 피처 디스트리뷰션을 굉장히 좁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도메인, 두 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좀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분된 영역을 하나로 합치면서 그 여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그 도메인에 대한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게 그 SciCADA와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피처 어댑테이션을 하는 한 가지의 로스를 더 추가함으로써 이제 이것은 타겟에서 온 이미지가 디코더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MRI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MRI처럼 보였을 때 이게 MRI인지 그러니까 CT에서 온 MRI인지 아니면 원래 소스에서 쭉 따라와서 리컨스트럭션 된 MRI 이미지인지 그걸 구분하는 그런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정확히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여기서 논문에 나온 설명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CT여도 혈관, 뭐 심장, 심방, 심실 이런 구조가 다 있을 것이고, MRI여도 뭐 똑같이 심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피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도메인에 따라서 피처가 그 도메인에 따라서 모두 그 도메인 인베리언스를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에서 파란색 라인을 따라서 이미지 어댑테이션을 학습을 시키고요. 빨간색을 따라서 피처 어댑테이션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처와 이미지 어댑테이션을 시너지를 시키는 그런 시너지를 이용해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했을 때 세그멘테이션
그 테스트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델의 구조, 디테일한 구조는 이제 제너레이터 부분, 그 처음에 그 소스 MRI에서 CT로 변환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 3개, 그다음에 9개 레지듀얼 블록, 그다음에 2개 디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럼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이미지나 이제 타겟에서 온 이미지가 피처로 차원이 축소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요.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다음 4개의 레지듀얼 블록, 그다음에 3개의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그다음에 하나의 컨볼루셔널 아웃풋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3개가 있어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5개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그 피처 맵은 이제 64, 128, 256, 512로 커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트루냐 펄스냐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한 그 이미지를 피처 스페이스로 이제 차원을 축소시키는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레지듀얼 네트워크, 넥스풀 레이어, 레지듀얼 네트워크, 그다음 넥스풀, 레지듀얼, 넥스풀, 그다음 레지듀얼, 이렇게 레지듀얼과 다일레이티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점점 이제 그 리셉티브 필드를 점점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사용한 제너레이터는 이제 사이클감과 완전히 같은 거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메소드에서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챌린지, 이 홀 하트 세그멘테이션 챌린지에서 나온 그 제공한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20개의 MR 이미지랑 20개의 CT 그 볼륨이 들어있고요. 이게 각각 다른 이제 병원에서 그 촬영이 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MRI랑 CT 모두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심장의 어느 부위, 그러니까 동맥인지 심방, 심실 이게 어느 위치인지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있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 프로세싱은 먼저 이 MRI를 소스 도메인으로 사용을 했고 CT 이미지를 타겟 도메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랑 CT 모두 8대2로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CT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는 오로지 이제 이벨루에이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256 by 256으로 크롭해서 사용을 했고요. 어그멘테이션은 로테이팅, 그 다음에 스케일링, 그러니까 늘렸다 줄였다 같은 비율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어파인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사각형을 마름모로 만든다든지 이제 평행사 변형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트레이닝 파라미터는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요. 러닝 레이트는 이제 이거에서 점점 그 두 개의 복을 지날 때마다 점점 러닝 레이트가 줄어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트레이닝 파라미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 논문에 대한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모델에 대한 결과를 이제 딱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라운드 트루스는 맨 끝에 있고요. 4장의 이제 MRI 이미지에서 이제 MRI를 학습시킨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4장의 CT를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어댑테이션이 없으면 뭐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DANN과 ADDA는 이제 피처 어댑테이션만 사용하는 도메인 그 피처 어댑테이션만 사용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모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했을 때 잘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과는 이제 이미지 어댑테이션만 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장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심장의 전체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는데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ciCADA와 사이파는 피처 어댑테이션과 이미지 어댑테이션을 동시에 같이 적용시킨 모델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른 네트워크들보다는 훨씬 이제 월등한 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근데 사이파 같은 경우에는 SciCADA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장 비슷하게 성능이 좋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CT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보면요. 자, 이게 좌심실 심근이 노란색이고 좌심 그다음 좌심실 그 구조가 이제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구조가 이미지상에서 제가 봐도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사이파는 잘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잘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MRI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구분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피처를 잘 학습을 해서 CT에서도 그 MRI가 갖고 있는 그 좌심실에 대한 그 피처를 그대로 잘 세그멘테이션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나타내는 내용은 그 피처와 이미지 어댑테이션을 둘 다 같이 잘 적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도 이제 그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확연하게 그 다이스 스코어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다이스 스코어라는 것은 여기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뭐 만약에 여기에 그 그라운드 트루스이고 이게 예측 결과라면은 그 각각의 그 영역의 그 너비를 더한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을 분자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완전히 겹쳐지면은 1이 되고 하나도 안 겹쳐지면은 0이 되는 그러한 스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코어가 여기서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 스코어가 사이퍼 같은 경우에 동맥, 그다음에 이제 좌심실, 좌심방 각 대부분의 경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월등하게 CADA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정량적인 데이터로서 ASD라는 지표를 또 사용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Surface Distance라는 걸로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에 그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모든 지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이스 스코어랑 비슷하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테두리가 잘 맞아야 또 성공적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또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결과랑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파가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적어야 그 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라운드 트루스와 그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이스 스코어랑 ASD 밸류를 계산했을 때 그 사이퍼 네트워크가 다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은 이 논문이 이미지 어댑테이션과 피처 어댑테이션을 모두 사용을 했는데 각 하나씩 좀 빼봤어요. 로스에서. 첫 번째로 이 전체 이제 이미지 어댑테이션과 피처 어댑테이션을 모두 더한 로스인데 그 로스에서 피처 어댑테이션 부분을 빼서 이미지 어댑테이션 부분만 남겨봤더니 아무 어댑테이션이 없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 성능 향상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미지 어댑테이션만 뭐죠? 이미지 어댑테이션만 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사용한 것보다는 성능 향상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 어댑테이션이 없는 것보다는 좀 성능 향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미지 어댑테이션만을 가지고 원래 MRI에서 CT처럼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한 이미지, 그다음 CT에서 MRI처럼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한 이미지를 이렇게 피규어로 보여주면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피치, 그 눈에 이렇게 이미지를 봤을 때 잘 이제 이미지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어댑테이션을 하나씩 다 붙였을 때의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피처 어댑테이션을 하나만 했을 때랑 또 두 개 다 했을 때 또 에버리지 다이스 스코어 성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라운드 트루스와 점점 그 두 개 모두 피처 어댑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게 어,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한 피처고, 그다음에 이게 그 MRI와 CT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유지하면서 학습을 시킨 그 로스인데, 그 두 개를 다 학습을 시켰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비슷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피처 어댑테이션을 더 많이 할수록 그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네트워크는 이미지와 피처 어댑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융합을 시킨 네트워크인데, 이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좋은 성능을 잘 나타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특히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필요한 분야인 메디컬 이미지에서 MRI에서 CT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 CT에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카디악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더니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교했을 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메소드라는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